네, 오늘은 이지연 자매님 나오셔서 가정을 파괴하는 글로벌 성혁명의 양상과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김지연 약사님이 강의해 주신 것을 토대로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셨는데 우리 지영이는 뭐를 알아서 이렇게 율동을 열심히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봤는데 저를 쳐다볼 새도 없이 자기 혼자 심취해가지고 이런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비웃었죠. 그런데 다윗은 심취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십시오. 자, 나오시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도 못난 죄인이 아버지 이 귀한 곳에 서서 아버지 주님의 것을 발표를 합니다. 나이가 하는 것은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입에 나의 머리에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아버지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가정을 파괴하는 글로벌 성혁명의 양상과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존 성에 관련된 질서의 무너짐의 현상에 대해서 볼 건데요. 기존 성에 관련한 질서에 대해서 먼저 예를 보겠습니다. 결혼은 일남 일녀가 만나서 한다. 인간은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가게 된다. 간통은 죄다.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성관계는 부부간에만 해야 한다. 동성애는 죄다. 동물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소아성애는 변태적 성용이다. 등등이 이제 이상적인 정상적인 성에 관련된 질서이고요. 그러면 성혁명으로 관련하여 그것들이 모두 다 변질된 것을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결혼은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도 가능합니다. 인간은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없다. 간통은 죄가 아니다. 성매매는 개인의 성적 자유권이다. 성관계는 원하는 누구나와 할 수 있다. 동물과 성관계도 가능하다. 동성애는 인권이다. 소아성애는 성적 지향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신 성경과 정반대되는 성혁명들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있는데요. 2001년 네덜란드로 시작을 하여 2020년 코스타리카까지 총 20개국의 나라들이 모두 동성결혼에 합법화를 했는데요. 이 2020년에 관한 것이지 지금 현재 2021년은 더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따른 또 한 가지가 바로 트랜스젠더리즘인데요. 이 트랜스젠더리즘이 바로 성전환 수술입니다. 제가 여자지만 나는 너무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 같아 하며 저는 저의 성별을 바꾸는 것이죠. 잘 보이시나요, 혹시? 영국에서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이 10년간 4,000%가 증가를 했어요. 이 4,000%가 어느 정도냐면 10년 전에는 한 명의 미취학 아동이 성전환을 원했다면 지금은 40명의 아이들이 성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바로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예요. 이 미디어 중에서 이 사람이 바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의 유튜브를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봤었는데요. 그때는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도 몰라. 동성애는 그냥 저 사람들의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고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고 사랑한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 괜찮지.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에 나오고 나서부터 아, 정말 심각한 죄구나. 주님께서 정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유튜브들을 찾아봤는데 보이시나요? 정말 많은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저기 이제 성전환 수술 후 불편한 점 탑5 조회수 혹시 보이시나요? 316만 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영상, 아무리 멋진 영상들을 올려도 저희는 너무 부족한 숫자인데 저희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저희 저런 죄성의 유튜브들에 질 수 없잖아요. 이것과 더불어 영국에서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는 자폐아 아동이 학교에 부모님에게 저 성전환 수술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를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 부모는 아이의 성적 권리를 모두 막고 모두 반대하는 부모님이니 이 사람은 아동학대예요 라고 하며 고소를 하여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볼 수 없어요. 정말 다른 곳으로 아예 이사를 할 정도로 영국에서는 이렇게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트랜스젠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부모가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2016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는데 이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다음으로 넘기겠죠? 성매매도 합법화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총 7번이나 저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뉴욕에서 성매매 합법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되어 성매매가 합법화가 되면 과거에 내가 성매매를 졌던 전과들도 모두 삭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것을 하였던 모든 전과는 지워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도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2003년에 뉴질랜드에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공로 훈장을 받습니다. 성매매를 주님께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성혁명이 일어난 지금 현재에는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며 훈장까지 주는 시대가 왔죠. 지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나라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는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법이었기 때문에 인신매매율이 굉장하게 높았다고 해요. 실제 미국에서 저희 나라를 지원했을 때 한국은 인신매매율이 3위라고 이제 확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매매 특별법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여성들이 인신매매율도 낮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며 안정성을 이제 미국에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매매 합법화 법안 발의를 7번이나 하게 됐어요. 지금 계속해서 성매매를 이제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합법화하게 되면 저희는 다시 모든 여성들이 인신매매율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관계를 현재 조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학생들은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학생인권 조례라고 총 이제 광주, 서울, 전북, 제주도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이제 지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학생인권 조례 중에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에 여러 가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임신 또는 출산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임신을 하거나 혹은 출산을 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문제가 없고 차별받지 않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이 청소년들이 시위를 하나 합니다. 시위를 하게 되면 무슨 시위를 하게 되냐면 저희가 부모가 될 권리가 있어요. 나 임신할 권리 있어요. 라고 외치게 되고 나에게 순결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언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중 선언문 하나 중에 임신, 출산, 피임,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임신과 출산을 더불어 무엇보다 낙태를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죄악이 강한 세대입니다. 또한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대부분의 수간을 합법화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수간이란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면서 알아봤는데 잘 모르는 강아지한테는 수간이 불법이고 잘 아는 강아지, 그러니까 저의 애완동물은 합법이란 거예요. 아니, 내가 길거리 강아지는 만약에 수간을 했어요. 저 강아지가 말을 하면서 전 저 사람 잘 몰라요. 전 저 사람 처음 봤어요. 라고 말을 하나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가해자가 내가 키우는 개예요. 라고 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삽입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전 그거 보고서 이게 그러면 뭔가 싶고, 정말, 이대로 가면 더 많은 것들의 합법이 되겠구나 싶었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아성애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동성에 이어서 소아성애 행위까지 합법화 수준을 밟나하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소아성애 행위가 바로 정신적 질병이 아니라 성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할 때 동성애도 질병이 아닌 성적 지향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후에 바로 7년 후에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소아성애가 질병이 아니라 성적 지향으로 분류가 됐다는 것은 곧 소아성애도 합법화가 될 예정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기 성애아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잘못된 성교육을 볼 것입니다. 덴마크의 성교육 사례 중에 이거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게 바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아이들에게 너네는 아이가 엄마한테 전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는 너는 저 어릴 때는 길바닥에서 주워왔어. 저기 다리 밑에서 있었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손잡고 자면 돼. 라고 항상 들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상세하게 내용을 알려줘라. 상세하게 내용을 알려줘서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책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미취학 아동들이 보는 책이에요. 동화책이고 현재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책입니다. 자세하게 장면과 내용들이 이제 제가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모든 게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현재 그리고 벨기에 지금 성교육 사례인데 이게 뭐냐면 성교육 사이트예요. 7세에서 15세의 권장의 성교육 사이트인데 이곳에서는 체위를 많이 보여줍니다. 체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네가 만들어졌어. 이렇게 너네가 해. 라고 알려줍니다. 이거 보고서 지금 여기서 모자이크가 처리가 됐지만 원본은 7세가 보는 건데도 모자이크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다 이제 남녀가 벌게 벗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 보고서 진짜 이게 어떻게 7세가 보는 내용인가. 이게 어떻게 성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건 그냥 야동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이게 한창 논란이 됐었던 내용인데 지금 저 여자분이 가리고 있는 요게 여성의 성기의 인형입니다. 이 성기 인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활짝 펴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겼어 라고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이게 바로 이제 여자들이 자위를 하며 즐기는 도구입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원래 뉴스에서는 이건 가짜 뉴스야. 이거는 아이들한테 한 게 아니라 성인한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성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전혀. 누가 봐도 이제 저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래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자위의 도구들을 보여주면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매 시즌마다 콘돔 노래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콘돔 노래가 엄청 감미롭게 만들지만 팝송이라서 저희는 영어를 하나도 몰라도 이 가사를 해석해보면 너는 너무 핫해서 에어컨도 고장나. 너만 보면 옷을 다 벗기고 싶어. 이런 등의 정말 가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외출하시는데 이 영상에서 놀러 갔으니까
하며 아빠가 아들에게 우리 노는 동안 여름 타이어 잘 챙겼니? 라고 말을 해요. 콘돔 잘 챙겼니? 하며.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콘돔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다 같이 난교 파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영상 속에,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 대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한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 청문화센터인데요. 이게 저희 청년부들 중에서는 가본 분들도 계시고 안 가본 분들도 계세요. 네, 저는 저는 가보지 못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었나 싶어서 봤는데 정말 제가 그곳에 있었으면 정말 저는 수치심도 들고 너무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줄여주세요. 이 내용이 잠깐만 축소 한 번만 해주세요. 저기 보시면 여기 사진 중에 하나예요. 작품 중에 여기 남자와 남자가 키스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작품명이 바로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예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며 이렇게 작품명을 지을 수 있는지 정말 정말 제약스러운 곳입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단어가 모두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되게 음란하게 정말 안 좋은 말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형물에는 난교 파티를 하고 있는 조형물들이에요. 이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뭐 어디 숨겨져 있거나 구석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대놓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조로 나뉘었었는데 남자의 성기 모양 스티로폼에 여자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콘돔을 다 끼운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찬영 오빠가 실제로 여기를 가봐서 이 활동을 했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다고 해요. 저는 이 문구만 봤을 때도 어떻게 이러나 이게 어떻게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하나 싶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나 혹은 여자의 자유 행위를 욕망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음행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는 욕망의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욕망의 자유에서 또 하나 말해주는 게 이게 바로 그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 문화센터의 페이스북이에요. 공식 페이스북인데 여기서 퀴어 프렌들의 아하 이러면서 동성애자들의 공간을 따로 만들고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들을 하며 여기 게시물들을 마구 올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6월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의 달.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는 곳에 아직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 결정권도 아직 자신들이 무엇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그 나이에부터 이렇게 아이들에게 안 좋은 것들, 정말 더 심한 것들을 마구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게시물인데요. 차마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몸의 자유, 성적 지향의 자유, 이러면서 각종 동성애와 음란과 자유, 이런 행동들을 모두 다 옹호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이제 2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인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이 길을 자기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의 9절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정말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에서 그것도 심지어 학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면 아이들이 과연 이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며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길로 자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정말 동성애 관련된 말, 그리고 혼전순결에 관련된 말, 자유행위에 관련된 말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서 세상에서 배워왔을 때 교회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오히려 교회를 다 떠나게 한다고 합니다.
다 떠나게 하는데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한 장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을 보고 외우며 저희 자녀들에게도 혹은 자신 스스로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혹은 자신이 지금 음란하고 있진 않은지 이 교육을 내가 받았을 때 나는 괜찮은 것인 나는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하며 끊임없이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발표를 잘해주셨는데 많이 떠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이렇게 내용이 좋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진행을 해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좀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얼마 전에 박나래라는 연예인이 토크쇼입니까? 뭐 어디 나와가지고 그 다리를 갖다가 이 식탁 다리에다가 막 애무를 하는 듯이 그리고 남자의 인형을 가지고 막 그 중요 부위에 막 애무를 하는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 바람에 이게 시행이라고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서 가만히 있는다. 시민들이 크게 발발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론이라는 게. 근데 여론의 문매를 맺고 이제 안 좋아지자 이제 좀 자숙하는데 철저히 어떤 그 재단의 보호를 받는지 모르지만 아주 다시금 고개를 들고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자신의 성 결정권에 대하여 결정하셨습니까? 넌 남자로 하기로 했어? 여자로 하기로 했어? 네 자신은? 남자? 자, 유나는? 여자로? 태민이는? 남자? 창들 남자로? 성빈이? 그렇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성결정권,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성결정권은 성기 모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기 모양이 남자면 남자인 거예요. 무슨 성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 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기 모양이 여자면 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결정을 한다. 이것마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고 자기가 약물을 주입하고 수술을 해서 바꿔버리는데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특히 장기들이 다 망가지고요. 그리고 호르몬 주사를 계속 한 6년을 맞았던 한 청년이 이제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탈동성애 하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 못 살 거라 그래요. 본인도. 왜냐하면 장기들이 무너져가지고 간이 엄청 나빠지고요. 그럼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런 폐해들이 많습니다. 태국에 정말 예쁜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수명은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짧고 굵게 멋지게 살다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기 모양이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에 여성의 몸에 남성의 성기가 붙어서 태어났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너는 양쪽 다 성을 갖고 있으니 너는 마음대로 해라 이건가요? 그거는 장애라고 하면 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러면 그 어느 쪽을 택해서 떼어버리면 됩니다. 남자의 성기를 떼든지 아니면 여자의 성기를 뭐 이렇게 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영이와 제가 그저께 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하다 보면은 재미있으면 뭐 나를 새기도 하고 그러죠. 엄마 스킨십에 대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뭐 이런 거를 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다 가족 같잖아요. 가족 같은데 오빠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뭐 조카 같고 막 서로 그러잖아요. 과연 스킨십을 어느 선까지 하는 게 좋을까? 최종적인 결론은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 왜냐면요, 저는 은천이 볼에 뽀뽀를 해서 그 땀을 먹었어요. 지지난주에. 너무 이뻐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뽀뽀를 했는데 쪽 하고
들이마신 게 땀이었어요. 그리고 현빈이 얼굴 보셨습니까? 땡글해가지고 눈 다 땡글 죽은 게 땡글. 선행 선생님이 너 왜 죽은 게가 8개야? 이러는데 저도 그냥 8개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 8개만 있겠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전 8개인 줄 알고 어떻게 8개일 수가 있어? 어떻게 한번 세보자니까 뭐 엄청 많더만. 20개 되더만요. 그래서 넌 왜 오늘도 8개야? 너 2개 더 늘어났어. 막 이러면서 제가 농담하는데 사실 모릅니다. 몇 개인지. 그런데 제가 못 참고 또 볼을 잡고 볼에다 요 눈 옆에다 뽀뽀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입에다가도 허락을 하면 뽀뽀를 할 지경이에요,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6학년이더만.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아유리 같이 예쁜 애들 제가 몰래 뽀뽀는 쪽쪽쪽 했지만 혼날까봐 한번 혼나봤거든요. 화장품을 싫어하더만요. 아이들은 다 선별해서 화장품도 순한 걸로 하는데 엄마들은 립스틱 있죠? 화장품 다 세잖아요. 싫어해요. 내 맘 같지 않은 세상에 도래됐습니다. 예, 우리 아이 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이고 되게 애기 성 결정했어요. 지금 이런 세대인데 콘돔 가지고 아가 이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대인데 이게 아이들이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예영이하고 너라면 어떨 것 같아? 유민이 너무 이뻐서 제가 막 이러는데 유민이 여자친구가 왔어요. 이러는데 유민이 여자친구가 봤어. 어떨까요? 네? 이제 스라비 부회장인가 총무인가 부회장인가 부회장님? 부회장님이 이제 성빈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성빈이한테 와 군대기 마 이러는데 여자친구가 서 있어. 아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우리 청년부 중에서 허리가 굴곡이 있고 굉장히 날씬했어요. 등 두드리고 이런 건 괜찮죠. 근데 허리를 확 감싸셨을 때 그 수치심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리고 엉덩이를 탁 그래서 표현해내라 안 된다고. 저는 싫어했더니 딸 같은데 뭐 이렇게 또 한 번 더 치셨다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스킨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남자들의 귀를 빨고 발바닥까지 핥는 전도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에. 다행히 우리 교회 시무는 안 하시지만 너무너무 귀여워라고 너무 이뻐하시고 스킨십 자체를 막 엄청 이게 더러운 게 아닌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저도 좋아하잖아요. 제가 애들 막 코 나오면 코도 빨 정도였는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면 너무 더러워서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아성애자, 변태성애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지금 세대예요. 지금 보십시오. 학습이 저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영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결정적으로 근데 스라비가 만약에 주 형이를 이렇게 머리를 만지거나 막 이러는 건 살이 더 빠지면 절대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예쁘면은 오해받아요. 그랬더니 엄마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은 더 오해를 받겠죠. 그럼 나는 못생겨서 괜찮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오해를 받아요. 이 사심채우냐. 여러분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온 후에 우리 사랑스러운 중고등부 늘 제가 마음으로부터 미뤄왔던 일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전체가 다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이 또 이거 어떻게 아시고 그 좁은 집을 식탁을 하나 더 2개를 더 따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가보니 태민이는 거실 식탁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방에는 창대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방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성빈이가 도착했을 때 그 라운드 테이블을 갖다가 소파 옆에 붙이고 나중에 성환이 유나가 왔을 때 각각 바닥에서 상 2개. 그럼 이제 저희는 다 테이블 끝났어요. 근데 제가 또 공부하면 1절 말 못 시키게 하거든요. 저는 공부의 흐름이 깨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뭐뭐 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흐름이 한 30분은 깨지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뒤통수 한 대 날리는 걸로 해가지고 아주 조용히 각자 그리고 질문해도 되냐고 해서 질문은 쉬는 시간에 그리고 각자 유튜브 같은 그 EBS 이런 거 강의로 집중해서 하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밥은 맛있게 볶아서 뭐 일생일대의 음식이었습니다. 뭐 천년의 테이블이었습니다. 뭐 어쩌고 각자가 이제 막 제가 또 추임새 잘 안 하면 또 엄청 혼내거든요. 너희 그거밖에 못했냐? 구더기탕 그거 안 나오냐? 구더기탕 정도는 나와야 된다. 나 구더기탕이라도 먹겠습니다. 유민이 그 발언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 발언을 사랑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구더기탕이라도 먹겠습니다. 이걸 사랑하는데 오늘 맛있게 먹고 다시 남은 1시간을 전력 질주하자. 그리고는 제가 애들한테 명령을 하고 한 10분 남짓하고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다가 전화 받고 나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 성적으로 몰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공부도 목적이지만 성적으로 급격하게 성애화가 된 친구들은요. 빠져나오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공부에 자극을 할 수 있도록 뭐를 하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창대가 공부를 했는데 예영이가 공부했나 보자 하고 쉬는 시간에 물어봤는데 엄마 이럴 것 같으면 공부를 왜 안 해줘? 괜찮아. 처음이 중요해. 처음이 중요해.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목사님 그 카톨릭 로마 교회 밀라노 313년 콘스탄티노플 EBS보다 이정희 목사님 난 그것만 아니까 그렇게 하고서 제가 또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저도 자극되고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더 열심히 준비하자. 무슨 세계사를 아는데 그런 걸 딱 하고 물어보고 있어. 유나도 와서 책을 안 갖고 왔다며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막 뒤적뒤적 하는데 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는 편지 뭐 이런 시간을 갖고 예영이랑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공부를 하는 건지 마법에 빠진 건지 우리 성환이가 오랫동안 집중을 해도 제가 믿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더니 자기도 자기 자신 모르겠대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추석을 세고 나서 우리는 목요일부터 저희 집에서 강행을 할 겁니다. 예, 공부도 목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좋은 시너지를 내면 아주 전도협도 활성화시켜 주시고 책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또 성에 몰입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죠. 찬양하는 거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찬양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너무 애를 쓰셔가지고요. 전 목사님이 칼을 넘어가셔서 제가 안쓰러워서 저도 같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만 이렇게 안 하시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저는 매우 매우 행복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들고 애기들이 너무 예쁜 나이라서 그런지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먹을 것들이 한 번 먹으면 무슨 메뚜기가 왜 한철 논을 휘젓고 가는 그런 많이 헛헛한가 봐요, 애들이.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말을 못하는 건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마땅해서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말을 못하고 혹 트렌드에 뒤처질까 봐 또 의식화된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봐 성경에도 맞지 않은 성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행에 따라가는 그런 무지한 성적인 교육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수적이지만 예의 바르고 염치와 정절로 자신을 단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으로 누릴 만한 인내와 사랑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